안녕하세요. 프리츠 투자자문 이선철입니다. 뭐 제가 사실 뭐 개인적인 좀 일도 조금 뭐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조금 요새 정신이 없는데 엊그제 맹윤준 매니저가 이제 펀트로 다 돌려가지고 그 실제 데이터 다 값을 입력하고 펀트로 돌려서 지금 현재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엄청 역전이 오랫동안 돼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 이제 각 자산별 수익률을 다 이제 1968년부터 지금까지 총 8번인가요? 네, 8번. 8번.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 사실은 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꽤 길고 정말 자세하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되게 좋은 그런 리서치 자료다라고 얘기를 이제 잘 못하면 별로 소용이 없다 보니까 그 엊그제 제가 그냥 알아서 해보라고 시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달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거 관련해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60년도 이후에 있었던 그 8번의 일드커브 역전 구간인 이제 1960년부터 지금까지 예. 그죠? 그럼 지금 총 몇 번이 그 금리가 역전됐었나요? 현재처럼? 총 지금 현재 포함해서 8번의 네네. 역전 금리가 있었고 네네. 1960년부터.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있었고 이제 그때 역전된 구간에서 각 자산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이제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서 서로 좀 상이한 자산 가격들이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 사례를 이제 비교 분석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드 커브가 오랜 기간 역전되어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자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거를 조금 추론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선정해서 자산 가격을 트래킹을 하셨나요? 1960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6가지 자산을 했고 그 자산들은 그렇습니다. 그 6가지가 어떤 자산들인가요? 네, 여기 S&P 500, 미국채, 미국채 10년물 금리죠. 근데 예. 꼭 요거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가격이 아니고 네네. 그 다음 이제 석유 가격가, 예. 그 다음 이제 금. 그 구리, 밀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주식, 채권, 디플레이션 시기에 좋은 채권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에 좋은 원자재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무튼 해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들어와서 보시고 하시려면 그래도 좀 간단하게 아마 제 생각에 68년에서 70년 사례 하나 하고 처음 거 하나 한번 봐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금리가 역전되는 게 있고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이 높은 게 아니고 그냥 경기 침체 우려로 예, 맞습니다. 역전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각각 하나씩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일드 커브 역전 사례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주시죠. 그 68년에서 70년 사이로 한번 보면 지금 68년 12월에서 70년 4월까지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 제목에 써 있는 거는 지금 금리가 역전된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68년 12월에서 70년 4월까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시작 전환하고 일단 그러면 금리가 역전된 구간은 이 표에서 어떤 게 역전된 건가요? 여기 보시면 회색 음영, 회색 음영 중간에 회색 음영들이 이제 일드 커브 역전된 구간, 역전돼 있는 구간을 역전돼 있는 구간 당시에 각 자산들 여기 보시면 각 자산들이 나옵니다. 각 자산들의 이제 가격 움직임, 수익률 추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표시를 하신 거고 이제 시작에서 보면은 요거는 알겠는데 시작 부분 앞에도 뭐 시작 빼기 12months 이렇게 돼 있고 일드 커브 역전 이후에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드 커브 역전 돼 있던 게 언제 또 정상화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그럼 이후에도 보통 어떻게 어떤 자산들이 좋았고 어떤 자산이 안 좋았구나 경우에 따라서 추론해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전은 일드 커브가 역전되기 전에 또 어떤 자산이 좋았고 어떤 자산이 안 좋았을까? 요 시작에서 여기 표시 좀 해주세요. 어떤 자산이 좋았고 어떤 자산이 안 좋았을까? 여기는 또 이 전이죠. 커브가 역전되기 전에. 그죠? 네. 이걸 좀 보면 우리가 어떤 게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비슷하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겠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 회색 음영에서 시작 전환 그리고 전환 종료 요거는 혹시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이 전환이란
개념이 이제 일드 커브 스프레드가 가장 이렇게 벌어졌다가 그 전환이 되는 그 스프레드가 어렵게 말하지 마시고 네. 장단기 금리 차가 네, 장단기 금리차가 네 제일 크게 벌어졌다가 그죠? 그렇죠, 예, 예. 제일 크게 역전됐다가 예, 예. 역전됐을 때 시점이 전환인 거죠. 예, 맞나요? 예, 그리고 그 제일 크게 역전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종료는 그러면 금리가 제일 크게 전환이 중간이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풀리는 구간에서 종료라고 하면 딱 장단기가 딱 0이 됐을 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종료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오른쪽 여기 표시해 주세요. 제가 그냥 할게요. 예. 그 부분을 하면 이 부분은 종료가 되고 나서 2년 뒤까지의 수익률을 다 추적을 하신 거고 여기는 역전이 시작되기 전에 1년간까지 트래킹을 다 하신 거죠. 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시죠. 예. 아, 여기 예시 부분 있으면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예시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아무튼 영상으로 보실 때 이해가 되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잠깐만 숫자를 차트로 가기 전에 숫자를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 채권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자산 가격의 수익률로 표시가 돼 있는데 미국채 10년물 가격의 수익률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여기 표시해 주시면 이게 미국채 10년 금리라고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네.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냐로 한 게 맞나요? 제가 원래는 가격으로 해야 조금 이제 더 정확한데 그렇죠. 더 보기가 좋고 보기가 한데 더 편할 텐데 예. 이제 원래는 가격으로 해야 이제 보시는 분이 훨씬 더 편할 텐데 이제 워낙 이제 저는 이제 금리로 이제 좀 평소에 사고하는 좀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예. 금리로 이미 넣어버려서 이미 지금 가격으로 바꾸기는 좀 쉽지가 않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다른 것들은 플러스가 됐다라고 하면 좋은 거고 마이너스가 안 좋은 자산인데 여기서 이 채권 부분은 금리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로 돼 있으면 이 회색 구간, 이 역전이 돼 있는 구간 동안 10년물 장기채의 가격이 오히려 빠졌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시작하고 전환하고 종료 이게 좀 헷갈려요. 많은 분들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시작에서 전환이 아까 말한 대로 제일 커브가 역전됐을 때고 전환에서 종료가 커브가 제일 줄었을 때인데 그럼 시작에서 전환까지 이 기간 금리가 아무튼 총 역전된 거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나요? 뭐 빼야 되나요? 곱해야 되나요? 두 개를 이제 더하시면 예. 일드 커브가 역전된 구간에 이 자산 총 수익을 알 수 총 수익을 있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는 금리가 역전되고 전환점까지 마이너스 11.26이고 그리고 이제 전환해서 종료 부분 금리 커브가 끝나는 부분까지가 또 마이너스 19.5이니까 총 금리 커브 역전 기간에만 30% 정도. 30% 정도가 빠진 거네요. 근데 커브가 오히려 풀리고 나서는 다 이렇게 플러스로 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 표시 좀 해주시면 이게 잘 그냥 얼핏 보시면은 아 시작하고 전환까지 마이너스 11.26이고 전환해서 종료까지 뭐 한 8% 더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19.5인가 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오해할 거예요. 수도 있죠. 100% 그렇게 오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고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사실은 뭐 꼭 펀트를 안 돌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다이렉션을 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좀 아주 잘해요. 펀트 이렇게 다 백테스팅하고 이거를 잘하는데 이 표시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게 왜 제가 자꾸 이거를 한번 다시 저까지 나와서 찍냐면 굉장히 사실은 지난 60년, 70년간에 아무튼 총 있었던 금리 역전 구간에 대한 수익률을 다 시점까지 쪼개서 금리가 역전되기 이전에 1년 그리고 금리가 역전된 게 다 풀리고 나서 종료가 되고 플러스 2년까지의 수익률을 이렇게 자산별로 트래킹을 해서 이거를 통계를 냈다는 거는 꽤 사실은 정말 앞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금리 역전이 되는 게 70년대나 이제 지금 방금 보여드린 예시 사례도 68년하고 70년 이때까지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역전이 더 된 거고 또 올리면
장기 쪽은 또 침체가 오겠구나 해서 덜 올라가든지 아니면 오히려 내려가든지 해서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인플레이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나 디스인플레이션 상태에서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역전되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후자가 더,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70년대를 제외하면 거의 다 후자가 맞죠. 그래서 제가 원래 지난 영상들에서도 자꾸 설명하려고 했던 게 지금 이제 그런 지난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 시장이. 근데 요 68년에서 70년, 저희 프루팅을 들어와서 구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68년에서 70년 요 부분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를 보시면 커브 역전한 동안에만 30%가 빠지고 커브 역전이 풀리는 순간 쭉 계속 플러스 수익률이죠. 네. 향후 2년 동안. 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2007년에서 2008년 저희가 조금 이따 바로 보여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냥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너무 걱정하면서 발생한 그런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에서는 커브 동안에는 주식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죠? 커브가 역전된 동안에는. 반대로 커브가 역전이 풀리고 나서 시차를 두고 주식이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제가 왜 미국의 장기채에 되게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게 다 전형적인 침체를 예상하고 인플레이션이 막 급진적으로 직하해서 완전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그거에 베팅하시는 거라면 이제 장기채를 사시는 게 맞다라고 계속 강조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자꾸 한 거는 이런 시기의 특성에 따라 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 그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보시면 이 안에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자세하게, 이 친구가 말만 못해서 그렇지 아주 자세하게 써놨고, 제가 또 그거를 다 검수하고, 사실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리서치 자료예요, 이 자료가. 다 검수하고 제가 워딩까지 봐주고 막 국어도 봐주고 막 이랬던 거라. 그래서 어쨌든 뭐 보기 좋게 그림으로도 다, 차트로도 다 저희가 그려가지고 다 그 데이터 넣어서 차트 만들어서 해놨고, 사실은 거의 이 정도로 자세하게 해놓은 아마 리서치 자료가 전 세계에 없을 만큼 되게 귀중한 자료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제가 알아서 영상 찍어보라고 지난번에 했더니 좀 너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차트 예시로 하나만 한번 해주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1968년도 12월부터 1970년도 4월까지 일드 커브 표시를 해주세요, 마우스로. 이 회색 음영이 네. 이제 일드 커브 역전된 구간을 이제 시작부터 종료, 전환은 한 중간 정도가 맞네요. 그러면 커브가 제일 크게 벌어졌던 구간이 이제 커브 역전의 한 중간쯤에서 있었고, 그게 이제 한 이쪽 부근인 거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커브가 종료된 구간이 여기고, 한 요쯤이 커브가 이제 중간에 이제 전환이 됐었다. 그죠? 그럼 그때 이제 각 자산별 수익률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원자재만 따로 해놨나 보네요. 그래서 구리, 파란색이 이렇게 끝날 때까지 구리가 오히려 계속 좋았어요, 이때는. 그리고 금은 근데 금본위제가 이때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냥 이렇게 갔죠. 금본위제 때문에. 그리고 밀이 이제 많이, 다른 원자재는 아무튼 금하고 이렇게 금이나 유가처럼 묶여있던 거 말고는 많이 상승했다. 그죠? 그리고 요 68년 12월에서 72년 4월, 요 위에 차트 위에 써 있는 이 구간은 금리가 역전된 게 끝나고 나서 2년 뒤까지 다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금리 역전이 돼 있던 구간은 딱 요렇게 2년입니다. 그 이후에 요거까지 합쳤을 때가 한 4년 되는 거고. 네. 맞죠? 네네. 그리고 요 구간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이 회색 음영이 일드 커브 역전된 구간. 네네. 그리고 이제 종료 이게- 이후로 2년을 네네. 종료 이후인데, 그럼 S&P 500 위험자산은 이때 계속 역전된 동안 하락했죠. 그죠? 그리고 요 유가는 이때도 유가도 묶여 있었죠. 계속 이제 이 고정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요렇게 됐고, 그리고 이거는 미국채 10년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률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그래서 커브가 경기 침체에 뭔가 아무튼 커브가 역전되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상승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나만 더 그럼 여기서 제가 또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건 73년에서 저희가 지금 되게 주시하고 있는 구간인데, 73년에서 76년 7월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 역전이 다 끝나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처음 시작부터 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금리 역전이 끝난 거고 이 이후까지 다 한 번, 이후 2년. 그럼 실제 역전된 거는 73년 1월부터 맞나요? 73년 3월부터 74년 8월까지. 그죠? 네. 그때까지 일단은 요거 똑같이 이제 같은 원자재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죠? 그러면 금 같은 경우 엄청 크게 이때 뭐 근본 이제 폐지되면서 그리고 밀도 또 엄청 크게 상승했다가 요 중간 이후부터 이렇게 꺾이긴 했죠. 그죠? 이게 언제부터 꺾인 거지? 일단 전환이 7월 1일입니다. 7월쯤에 73년 7월? 네. 73년 7월이니까 한 여기 이제 73년. 가장 벌어지고도 이후에 엄청 많이 이때가 전환점인데 이때가 제일 피크를 찍었을 때 역전이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도 엄청 많이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금도 뭐 물론 요게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이 이후에 엄청 많이 올랐고 커브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그리고 구리도 계속 좋았네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실물 리세션이 오면서 그 뒤부터는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잡히기 시작하니까 하락했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73년에서 76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유가가 이제 이렇게 뛰면서 같은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가 역전돼 있는 동안 S&P 500이 워낙 유가가 이때 오이 쇼크도 있고 많이 뛰었지만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때 주식이 뭐 거의 한 40% 빠진 거죠 이게 지금. 많이 예. 40% 정도 빠졌어요. 그랬던 거고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제 그 장기채 같은 경우 10년물 금리가 거의 이게 한 이 커브 기간 동안 2%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면 되죠. 커브가 역전돼 있는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0에서 2%로 갔다는 게 아니라 2% 정도까지 올랐다. 그죠?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또 2008년 엄청 많아요. 양이 이게 엄청 많고 저희가 모든 거를 다 백트래킹하고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닐 때 이제 그럴 때를 한번 예시로 한번 보실까요? 요때가 이제 2006년에서 그러니까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에 2006년 6월에서 2007년 6월까지 금리 역전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어땠는지. 네, 이때 2006년도 6월부터 2007년도 6월까지 일드커브 역전이 되었고 이것도 역시 이 회색 음영 부분이 바로 일드커브 역전된 구간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일드커브 역전이었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역전 구간에 이제 위험 자산인 S&P 500이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번에는 그 전과 다르게 굉장히 이제 오른 한 거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역전이 아닌 동안에는 커브가 역전된 구간에 거의 한 20%가 올랐네요. 그죠? 네. 오히려 아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커브가 역전되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주식은 계속 빠졌는데, 그죠? 네네.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일드 커브가 역전이 풀리면서 그 뒤로 엄청나게 거의 예, 많이 빠졌다. 풀린 이후에 네, 2년 이후에 뒤까지 2년 엄청 뒤까지. 크게 폭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보통 많은 분들이 금리 커브 역전이 리세션의 시그널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특히 최신 사례들이 워낙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국채 10년물이나 다른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에 이제 봤을 때는 막 금한 200%막 이렇게 올라는 거에 비해서 똑같은 일드 커브 역전이지만 이제 그 일드 커브 역전을 만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이 상이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원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수익률이 거의 뭐 굉장히 지지부진한 좀 그 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와 반면에 이제 일드컵 역전 구간에서는 굉장히 S&P 500이 일드컵 역전대 구간에서 엄청나게 이제 하락하는 걸 이제 앞에서 이제 보셨을 텐데 2006년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일드컵 역전은 근데 제가 하나 첨언드리고 싶은 건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뭐 침체를 예상했다는 아니었고 진짜 그때야말로 침체를 아무도 잘 거의 얘기를 안 할 때죠. 진짜 침체는 막 침체 이럴 때 안 오니까. 근데 이제 채권 시장에선 그걸 좀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얘기하시죠. 예, 그 뒤로 이제 구간이 풀리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이제 굉장히 네, 이렇게 빠지는 전과 다른 모습을 네, 아무튼 모습이 달랐다. 네. 역시 장기채는 전형적인 리세션 우려로 인해서 할 때는 나쁘진 않았네요. 10년물이 아무튼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가격이 아니라 금리니까 네, 예. 그죠?
이렇게 좀 갔다. 굉장히 아무튼 자세하게 지금 현재까지 다 해서 총 8건을 해놨고 프루틴 구독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오늘은 이쯤 하고 그 조만간 또 다시 제가 한 다음 주나쯤에 해가지고 제가 썼던 뭐 칼럼이든 뭐 아니면 뭐 시장 관련해서 좀 짧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